자, 오늘 뭐 할 차리죠? 오늘 이제 토픽이 바뀌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토픽이 뭐였죠? 리뷰 앤 확장,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에 맞습니다. 두 번째 토픽이 뭐였냐면, 선형회귀라는 거였고요. 이제 세 번째 토픽으로 가서 뭐예요? 균형을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적화의 두 번째 토픽입니다. 균형, 들어봤어요? 네, 균형이 뭐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균형이 뭐 어떤 걸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경제학에서 균형이 뭐냐 하면 수요와 공급의 일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최적화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게 지금 요 토픽이에요. 그죠? 예. 왜 이 토픽을 굳이 지금 금융수학 시간에 배우느냐 하면 어, 그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요건데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평균 분산 최적화 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이해하면 이번 학기에 우리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샤프라는 사람이 CAPM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거의 수학적 기초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경제학적인 기초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균형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는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취지예요. 오케이?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해리 마코이츠라는 양반이고요. 어, 이 양반의 공헌은 이 양반 노벨 경제상 수상했어요. 90년대 노벨 경제상 수상을 했고 그 공헌은 뭐냐 하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단어를 가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오만하다는 느낌 혹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포트폴리오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현대야, 모던이야, 모던. 그러면 현대 이전의 포트폴리오 이론, 자기 이전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뭐라는 거야? 근대 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이 현대 시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오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했고 그거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평균 분산 최적화. 지금 여기 최적화라고 적혀 있잖아. 오케이?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음. 노벨 인사상을 받았어, 하여튼. 예. 윌리엄 샤프는 이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예. 네, 어, 역시 마찬가지 해에 노벨 경제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 샤프가 해리 마르코이츠의 학생이거든요. 제자였거든. 지도 교수가 해리 마르코이츠였는데 자기 지도 교수하고 제자가 동시에 같이 노벨상을 같은 해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해리 마르코이츠가 개발한 민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프레임워크에다가 하나의 개념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 하나의 개념이 뭐냐 하면 균형이라는 개념이에요. 균형이 뭐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걸 균형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겨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CAPM이나 아니면 민변에서 오토마이션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2학년 돼가 재무 관리를 배우거나 아니면 투자론을 배우거나 하면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가 이번 학기의 목표는 뭐냐? 이 사람들의 수학적인 기초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그죠? 예. 이 사람의 지도 교수는, 해리 마코이츠의 지도 교수는, 밀턴 프리드만 교수인데,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혹시 들어봤어요? 네, 어, 이 사람도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3대가 노벨 경제상을 수상한 집안이야. 뭐 이런 겁니다. 음.
자, 나머지는 그냥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균형이 뭐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균형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가령 뭐요?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그런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초과 수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거지. 들어본 적 있죠? 네, 경제원론에서 들어본 적 있죠? 아니 경제원론 아니고 고등학교 경제 그 학 수업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겠죠? 그죠? 예.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한 사람이 이만큼 있다는 소리잖아. 내가 물건을 사지 못했어. 그러면 내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조금 어, 더 비싼 가격으로라도 내 이 물건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가격이 올라가서 이 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 상태는 뭐 어떤 상태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은 상태. 무슨 상태? 초과 공급 상태.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데 수요가 너무 적어가지고 못 판 물건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내 물건 좀 팔고 싶어. 어떻게 하겠어요? 싸게 가격을 좀 팔아요. 낮춰야겠죠. 그죠? 가격을 좀 낮춰야 되고. 그럼 점점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디로 가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으로 갈 것이다. 이게 균형 가격이고 균형 수량이다. 뭐 이렇게 경제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거라는 거지. 그죠? 그 균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균형이라는 컨셉트는 뭐 어떤 컨셉트냐면 이런 컨셉트입니다. 뭐냐면 균형이라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균형으로 복원하는 어떤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균형 상태에 있으면 균형에서 웬만하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는 균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균형 상태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균형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걸 제가 방금 설명한 거죠. 그죠? 이 상태도 균형이 아니야. 근데 뭐예요? 균형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균형이라 그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급하고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 힘도 없고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는 힘도 없고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보통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아마 경제학에서 그냥 수요 곡선이 있다. 그다음에 공급 곡선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도 유도되어진다. 라는 걸 아마 대학교 경제원론 시간에 배우게 될 거라는 거지. 그죠? 어디에서 유도되어지냐? 예, 이게 뭐냐면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유도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리뷰 앤 익스텐션 그 세션에서 약간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유도되어진다 하는 것을 뭔가 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유도되어지냐? 바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유도되어진다는 거고, 그거의 간단한 예를 이 세션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이영재 들어봤습니다. 씨, 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어요. 배승혁 씨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경제원론 시간 이제 안 배웠어 아직. 지금 경제원론 듣고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안 배웠어. 이 응.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황지우 씨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몰라요. 납니다. 오케이. 네. 이영재 씨, 생산 가능 곡선이 뭐예요? 생생한 목소리요. 응. 배웠다며. 안 되며. 이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은 뭐라고요? 여기 지금 적혀 있기를.
일단은 경제 주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한 국가, 보통 한 국가로 이야기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원은 정해져 있겠지. 유한하겠지. 그 다음에 기술도 정해져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냥 심플한 모델로 이야기하면 상품이 두 개만 있다고 치자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두 개의 상품을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뭔가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곡선 형태로 나타낸 거. 그걸 보고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어, 이 자원하고 기술은 이미 딱 정해져 있을 거야. 음.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X축은 뭐죠? 자동차 생산입니다. 자동차. Y축은 뭐예요? 컴퓨터 생산입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정해져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자원들도 정해져 있겠지. 그래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자동차에 생산한다면 몇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천 대라고. 네. 그거를 전부 다 컴퓨터에 하면 3천 대를 3,000대.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어, 그런데 뭐예요? 좀 자동차를 약간 더 생산하려면 지금 주어진 자원을 전부 다 컴퓨터에 생산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약간 컴퓨터의 생산량을 줄어들어야겠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점도 생산 가능 곡선이 있다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A도 생산 가능 곡선이고, B도 생산 가능 곡선상의 어떤 점이고, E도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곡선들의 조합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C점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생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D점은 뭐 어떤 점이에요? 생산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렇게 생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린 바보 것이- 같은 짓이잖아. 주어진 자원하고 기술로 이만큼 더 저 A점만큼 저 자동차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생산할 수 있는데 그냥 D점으로 생산하고 치우겠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비효율적인 생산점. 그죠? 요거는 뭐예요? 불가능한 생산점. 요거는 뭐예요? 효율적인 생산점. 최대한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점들을 모아놓은 선. 그걸 뭐라 그런다고? 생산 가능 생산 곡선. 가능 곡선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지금 볼록하죠. 네. 일단 우하향하죠. 우하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하향한다는 말이. 자동차를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컴퓨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게 우하향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게 직선은 아니고 이게 지금 곡선이잖아. 바깥쪽으로 볼록하잖아.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동차를 0에서 100까지 증가하는 데는 컴퓨터가 희생하는 컴퓨터가 좀 적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런데 자동차를 900대에서 1000대로 갈 때는 뭐예요? 희생해야 될 컴퓨터의 대수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볼록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산 가능 곡선의 모양은 뭐냐면 바깥쪽으로 볼록할 건데 바깥쪽으로 볼록하다는 말을 유식하게 표현하면 지금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한계 음, 변환율이 최정합니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죠. 변환율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뭐예요? 자동차로 변환했다. 이런 의미에서 변환율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를 보고 한계 변환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기울기가 점점 증가했으니까 그걸 보고 한계 변환율이 최정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궁극적으로는 한계 생산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지. 오케이. 한계 생산 체감은 뭐예요? 내가 한 사람이 더 이 자동차에 투입이 돼가지고 첫 번째 생산을 하면 자동차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는데 99명째의 사람이 자동차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를 한 단위 생산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양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한계 생산 체감 법칙이죠. 왜 그럴까? 왜 0명에서 1명 투입을 더 했을 때는 자동차 생산량이 굉장히 큰데 99명에서 100명으로 넘어갈 때 그 한 명 더 추가 투입하는 거는 자동차 증가하는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까? 우리나라에 100명이 있어. 그지? 100명인데 한 사람을 투입시킬 거야. 누굴 투입시킬 거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입시키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 그 한 사람이 0명이 1명이 되는 순간에는 자동차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100명이 있는데 91명이 이미 자동차에 들어가 있어. 근데 마지막에 1명을 했어. 그 사람 뭐 어떤 사람이 자동차 만드는데 재능이 있어 없어? 없어. 어디에 더 재능이 있겠어? 컴퓨터 만드는데 재능이 있을 건데 그놈을 자동차를 생산했으니까 자동차 생산량은 증가했겠어? 많이 증가 안 했겠지. 네. 반면에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컴퓨터량은 굉장히 많았는데 확 줄어들었겠지. 그러니까 한계 변환율이 체정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 이 한계 변환율 체정의 법칙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뭐예요? 그냥 X축과 Y축이 있는데 여기에는 한 재와 또 다른 재화를 놔둬놓고 생산 가능 곡선을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나라에 주어진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일 것이다. 생산 가능 곡선이다. 됐나요? 네. 네? 예.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효용이라는 거예요. 효용은 들어봤어요? 네. 효용이 뭐야? 효용이 뭐야? 대화가, 어? 대화하는 서비스가 개인에게 주는 만족감. 만족감. 오케이. 만족감. 좋아요. 뭐, 만족감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행복이라고 그래도 되고, 가치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죠? 하여튼 뭔가 기쁘지? 내가 바나나 하나 더 먹었으면 기쁘겠지? 그죠? 네. 그거를 효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무차별 곡선은 뭐예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차별이 없는 곡선인데. 무차별 곡선. 들어봤어요? 이영재 씨?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봐. 배성익 씨는? 그런 봤습니다. 들어는 봤어. 오케이. 황지우 씨는? 경제 언론 때 들었습니다. 오케이. 무차별 곡선이 뭐예요? 그 똑같은 효용 주는 XY 조합을 묶어놓은 그지? 곡선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답했지? 그지?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만족. 만족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러 재화들의 조합을 연결한 선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쌀하고 차가 있는 거죠. 두 재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쌀하고 차의 조합이니까. 그죠? 이게 3차원으로 표현해야겠네. 그러니까 X1은 쌀이고 X2는 차고 Y는 뭐가 Y예요? 효용이에요, 효용. 그러면 쌀하고 차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효용이 더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3차원 곡선일 거라고. 지금 효용 곡선이라는 게 3차원 곡면일 거라고, 곡면. 네.
그지? 가령 쌀하고 차를 아홉 개 먹으면 더 기쁘지 않냐는 거지. 한 개 먹는 것보다는. 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공면일 거고,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한 요게 뭐예요? 말하자면 이게 등고선이잖아. 우리 지도에서 높이를 놔둬놓고 같은 고도를 갖고 있는 애들만 이렇게 연결해가 선을 만들잖아. 그걸 보고 우리 뭐라 해? 등고선, 등고선이잖아. 그냥 무차별곡선은 뭐라고? 등고선. 등고선이다. 등고선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아까 황지우스가 뭐라 답했어요? 동일한 효용을 주는 쌀과 차의 조합을 무차별곡선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무차별곡선은 사실은 요 X1 평면과 X1, X2 평면에 무수히 많은 거지. 그지?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관계는 뭐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관계는. 요거는 3차원 공면이고, 3차원 공면을 뭐 어떻게 했는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투영하면, 프로젝션 하면, 우리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프로젝션 하면 이런 게 나오겠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지금 2차원 평면에 무, 무차별 곡선은 지금 무수히 많은 거죠. 연속적으로 사실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네. 우리는 효형이 20인가 하고 40인가 60인가만 그림을 그렸지만 20.1도 있을 거고 21도 있으니까 이 평면상에 쫙 있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근데 무차별 곡선을 어떻게 지금 그렸어요?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을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잖아. 바깥쪽으로 어, 볼록했잖아. 근데 네. 무차별 곡선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일반적으로 아니,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죠? 예. 어, 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여기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고? 한계 대체율이라고 얘기해놨잖아. 그죠?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점점 0으로 가까이 되죠. 그래서 한계 네. 대체율 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아향하는 거지. 그럼 도대체 한계 대체율을 왜 체감하냐 이거지. 그걸 또 이야기하려면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계 효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음, 응? 단위를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 한 잔이 소비를 증가했을 때 추가되는 효용의 크기를 네.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런 거예요. 이래 이제 굶었어. 바나나를 한 개 먹었어. 기뻐 안 기뻐? 기쁩니다. 기쁘겠지. 그 기쁨의 양이 있겠지. 네. 그지? 그걸 뭐라 그런다고?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바나나를 굶었는데 바나나를 한 개 먹었을 때 기쁨의 양하고 바나나를 10개 먹었는데 거기서 한 개를 더 먹었어. 11개를 먹었어. 할 때 증가되는 기쁨의 양하고 어느 게 더 커? 처음 먹은 한계가 큽니다. 훨씬 더 크지. 그게 뭐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지. 그게 왜 한계 대출 체감과 관계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는 어떤 점이에요? 쌀을 두 가마니 먹는 포인트잖아. 그죠? 대신에 뭐예요? 차를 열 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거기서 쌀을 한 가마니 더 먹는 거야. 그러려면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다 그랬으니까 뭔가 우아향해야겠지. 네. 아니, 가령 이를테면 쌀을 한 단위 더 증가시켰는데 차는 그냥 그대로 있다면, 오른쪽으로 갔다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효용이 증가하겠지. 왜냐면 더 먹었으니까. 나머지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더 먹었으니까. 그러면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 말이 네. 무슨 말이냐면 쌀을 한 단위 증가하면 뭔가 차는 약간 줄여야 될 거야, 소비를. 그죠? 줄이는데
어, 쌀을 두 가마니까 많이 먹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걸 세 가마니로 증가했을 때 차는 지금 열대나 내 지금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데 줄여도 되는 차의 양이 굉장히 많겠죠. 요 기울기 지금 급격하잖아. 그죠? 여기는 기울기 어때요? 완만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쌀을 9가마니 먹고 있다가 10가마니 먹었을 때 증가되는 효용이 별로 크지가 않으니까 그거하고 동일한 효용을 주는 뭔가 차를 줄인다면 조금만 줄여도 되겠지. 더더욱이 뭐냐면 여기는 뭐 어떤 점이냐면 차는 별로 없어 내가. 차가 지금 한 대밖에 없다고. 한 대 있는데 그냥 0으로 줄여야 돼. 그러면 너무너무 슬프잖아. 효용이 너무너무 줄잖아. 그러니까 차는 조금만 줄여도 되겠지. 그게 뭐냐면 기울기가 완만하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여하튼 그런 이유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쪽으로 볼록하고 무찰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네, 오케이. 자, 이제 한 단계 더 갑시다. 이게 이제 뭐냐면 폐쇄 경제에서의 최적 생산과 최적 소비를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겁니다. 예. 우리의 목표는 뭐죠? 이왕이면 뭐가 더 좋아? 효용이 더 크면 좋겠지. 네. 그지? 그렇지만 우리한테 제약 조건이 있지. 뭐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요? 무한적으로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 시즌 같이 먹을 수는 없잖아. 네. 이거는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약 조건은 뭐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고 사실은 생산 가능 곡선보다 작다가 제약 조건이지만 작다는 답이 아니겠지. 답은 어디에 네. 있겠어요? 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겠지. 그지? 네. 그리고 C는 아니지. 그죠? B, D도 아니지. 네.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뭐예요? 효용을 좀 더 오른쪽 위쪽으로 보내는 게 좋죠.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효용이 더 크다는 걸 알겠어요. 오른쪽 위쪽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쌀을 좀 더 먹고 차를 좀 더 타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기쁠 거 아니야. 이쪽이 더 높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좀 더 오른쪽 위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뭘까라는 게 우리 질문이겠지. 자, 폐쇄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은 R제곱 더하기 C제곱은 100이다 적혀 있어. 그지? X축이 R이고 Y축이 C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지금 뭐 어떤 형태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R의 제곱이면 이게 뭐에 관한 공식이에요? 그, 우리 원, 고등학교 수학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X제곱 네.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면 그게 뭐의 공식이냐고. 원의, 원의 원, 공식이다. 그지? 그쵸. 네. 원의 중심 어딘데? 0,0. 그지? 영어명이죠. 0,0. 그지? 그, 지금 원이고, 근데 사실 원은 아니지. 왜냐하면 1, 4분면만 있으면 되겠지. 네. 아니, 우리가 쌀을 마이너스로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차를 마이너스로 대로 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쌀하고 차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1, 4분면만 이야기하는 건데 원에 1, 4분면만 그림을 그려진 모양일 거라는 거지. 네. 그죠? 그 다음에 회용함수는 어떻게 적혀 있어요? U는 RC 제곱이니까 R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U는 증가해요. 네. 그죠? C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U가 증가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어떤 무차별 곡선을 갖고 있을 거고, 그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음.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이왕이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좀 더 효용이 컸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U를 극대화시키는 거겠죠. U를 극대화시키는 RC를 구하는 거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1번은 뭐냐면 생산 가능 공式한번 일단 그려보자.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좀 답을 줘봐요. 생산 가능한 곡선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음, 노 아이디어야. 못 그릴 것 같아. 빨리 이야기해봐. 엑셀로 그냥, 그리면, 어? 엑셀로 엑셀로.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아? R의 어떤 값에 C의 어떤 값이 있고, R의 어떤 값에 C의 어떤 값이 있고 해가지고 그 놔둬놓고 그거를 연결하는 어떤 선을 하나 그리면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R의 어떤 값에 C의 어떤 값은 어떻게 값을 찾냐고. 음, C의 제곱은 100 빼기 R의 제곱이니까. 그럼 C는 뭐예요? 루트 100 빼기 R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R의 값에 대해서 C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점들을 딱 만들어 놓을 수 있고, 그 점들을 연결시키면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겠네. 상상이 가냐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2번은 뭐예요? 생산 가능 곡선상에 두 점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라. 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질문을 일단 하지 말고 그냥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겠냐고.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상에 어떤 한 점이 있겠지? 네. 네. 어. 그러면 뭐 가령 R이 1이면 C는 100 빼기 1의 루트지. 네. 그러면 100 빼기 1의 루트인 그 점에 대해서 뭔가 무차별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지? 그거하고 동일한 효용을 주는 그러면 R이 1이고 그 다음에 루트 100 빼기 1이 C에 들어가면 U 값이 나오니까 그 U 값을 가지는 R과 C의 궤적을 그릴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무차별 곡선 하나 그릴 수 있고 또 다른 무차별 곡선 하나 그릴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게 좀 더 효용을 더 높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모르겠어. 됐어. 오케이. 3번. 자, 이건 뭐예요? 효용을 극대화시킨다 그랬으니까 목적함수는 뭐겠어요? U 이꼴 RC 제곱을 R과 C를 바꿔가지고 결정 변수는 R하고 C고, 그죠? 예. 제약 조건은 뭐예요? R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00. 이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죠. 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데 100보다 작다는 건 지금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효용 극대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겠지.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이 음수일 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C가 음수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조건을 해가지고 요 해짝기를 하면 뭔가 생산 소비를 최적화하는 소비를 찾고 그러면 그거에 무차별 곡선도 그릴 수 있겠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긴데. 자, 바로 해봅시다. 네. 자, 오케이. 자, 1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일단 뭐를 해야겠어요? 아까 생산 가능 곡선 식은 뭐 어떻게 된다고? C 제곱은 100 빼기 R의 제곱이고 C는 루트 100 빼기 R의 제곱이고 그지?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을 만약 그리려면 생,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려면 그러면 여기에는 R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C가 있어야 되는데 R이 0이다. 그죠? R이 0이면 어떻게 된다고? 루트 SQRT 그 다음 뭐지? 100 빼기 R의 제곱 맞아요?
아니, 네. 좀 리스폰스를 줘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을 어디까지 할까? 1, 2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11은 할 수 없지? 11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이 지금 에러가 나왔냐면, 지금, 뭐죠? 100 빼기, 100 빼기 11의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20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20의 루트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하면 원래 헛수가 나오겠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삽입, 분산형? 요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두 점의 무차별 곡선을 그려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려면 점 두 개를 정해야겠죠. 어느 점을 정할까요? 어느 점을 정할까? 요 점을 하나 할까? 네. 요 점을 A라 그러고, 요 점을 B라고 할까? 그죠? 그러면 요 각 점에 효용이 있어야겠네. 효용은 어떻게 구한다고? RC 제곱이네. RC 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R 곱하기 C의 제곱 하면 이거는 효용이 99고 요거는 효용이 190이네. 그죠? 무차별 곡선은 뭐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어요? 동일한 효용을 주는 R과 C의 궤적이라 그랬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효용 함수가 U인데 U가 어떤 U 바겠죠? 99건 아니면 190이겠지. 음, 그지? 이 꼴 뭐예요? R C 제곱이니까 C 제곱은 R분의 U 바일 거고. 그죠? 그러면 C는 뭐예요? 루트. 루트 R분의 U 바가 되겠네. 네. 그지? 그러면 무차별 곡선 A는 R하고 C의 궤적을 지금 우리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0, 뭐 1, 2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뭐라 적으면 되겠어요? SQRT 그다음 뭐지? U바 요 값인가? 네. 맞지? 나누기 뭐예요? R인데 요거는 답이 안 나오겠네. 왜냐하면 나누기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0.1로 해야 될 것 같은데. 0.1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 다음에 1은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이거 무차별 곡선 그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 3 하면 C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별로 안 좋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0. 이거 플러스 얼마 정도 할까? 0.5? 아니다. 여기 1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차 잘못했다. 여기 지금 달러 표시해야 되죠? 네네. 어, 어. 그래서 0이 나왔구나. 아, 그러면 그냥 1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죠? 자, 무차별 곡선 B는 B는 역시 마찬가지로 RC고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SQRT 그다음 뭐지? 요 값인가? 나누기 R에 맞나? 달라. 자, 여기까지. 뭐 그 R 값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림이 예뻐질까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예. 자, 그럼 차트에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 추가, X는 어느 값, 요 값, Y 값은 어느 값. 이래 되네. 이렇게. 별로 안 좋네. 지금 요게 0.1, 0.2, 0.3, 0.4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운 그림이 나왔을 건데. 그죠? 예. 요거를 0.5로 합시다. 조금 더 이제 그럴듯한 그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 R 값을 어느 값을 쓸 거냐는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나? 추가, 데이터 선택, 추가, X 값은, Y 값은, 오케이. 자, 어느 게 효용이 더 커진 거야? 오렌지 색깔이야? 아니면 회색이야? 색입니다. 회색이지. 그러면 지금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고. 지금 질문이 이거잖아. 아니다. 질문이 지금 이거잖아요. 생산 가능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음. 이거보다는 이게 지금 효용이 더 크다며. 네. 왜냐면 요게 더 많이 먹는 거잖아, 지금. 그쵸. 어. 그러니까 일로 갔으니까 좀 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일로 우, 가야 되겠네. 우측으로. 네. 그죠? 일로 가면 뭔가 여기에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어떤 점이 있겠네. 그죠? 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우리 목적 함수를 먼저 적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죠? R, C 이렇게 적어 놓고 그다음 뭐죠? 뭐 R은 0이고 C는 뭐 10이고 아무렇게나 적어 놓고 U는 얼마? 식이 얼마지? U는 RC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 수식을 적어 주겠죠. 그죠? R 네. 곱하기 C의 제곱 이렇게 적으면 됐죠. 네. 요게 1이면 효용이 100이 되는 거고 요게 2면 효용이 200이 되는 거고 됐죠. 그다음 또 뭐 있어야 돼요? 제약 조건이 R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제약 뭐죠? R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오케이. 어디로 가요? 데이터, 그다음 뭐지? 해찾기. 데이터, 해찾기,
그다음 뭐죠? 우리 목표 셀은 뭐지? U를 최대해야 되고, 값을 바꿀 셀은 요 두 개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뭐죠? 추가, 뭐죠? 요게 짧거나 같다 해도 되는데, 그냥 이꼴로 하고, 그 다음 뭐죠? 100이 돼야 된다. 확인.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저 변수는 뭐죠? 음이 아닌 수로 설정하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니까. 이거 지금 클릭이 돼 있어야겠지. 네. 그죠? 배찾기. 짜잔. 나왔네. 그죠? 그러면 네. 뭐예요? 지금 이게 5.77이니까 어디 사 있노? 삽입. 요 값이, 요 값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라고 적용되겠어요? 어, 그렇지. 카피 해야 되지. 5.77이 돼야 될 거고, 5.77이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 무차별 곡선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무차별 곡선, 뭐지? 그, 최적화된 거? 그지? R은 그대로고, 요 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는, 요거의 무차별, 저걸 구해야 되겠네. 요게 지금 최적화점인데, 요거에 U바가 있어야겠네. 그죠? 네. 그 다음 뭐죠? equal sqrt, 그 다음 뭐지? U바 휴바. 나누기 R이었어요. 네. 여기 지금 요거. 맞죠? 맞습니다. 요거, 달러. 오케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그죠? 여기다 뭘 더 하면 되겠어요? 최적점을 지나가는 무차록수를 구하면 데이터 선택, 그 다음 뭐죠? 추가. X는 요거, Y는 요거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 이쪽을 네. 좀 더 있었으면 좋겠지. 어디까지 있으면 좋을까? 8까지 있으면 좋을까? 네. 그러니까 8. 7, 8, 7, 8, 7, 8. 요게 26이네. 데이터 선택. 위에서 아까 얼마라고? 26이었어요? 네. 24가 아니고? 어, 여기 26? 네. 그럼 여도 바꿔야겠네. 26? 오케이. 지금 요점이죠, 요점. 요점이 네. 생산 가능 곡선하고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이 점이 뭐냐 하면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을 갖고 있는 경제에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차별 곡선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생산하고 그다음 소비하면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음, 해봐요. 네. 해보면 알겠지 뭐. 자, 앞에 경제를 뭐 어떤 경제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 경제를 네. 폐쇄 폐쇄. 경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는 지금 무역이 불가능해. 딴 나라하고 거래가 불가능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생겼으면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최적화가 아니라는 거지. 네.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바깥쪽으로 있는 무차별 곡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접하는 어떤 점이 있을 건데 이게 뭐냐면 최적 생산이고 다름 아닌 체육 소비가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네. 그죠? 어.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교환 경제, 익스체인지 이카노미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데 가령 이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게 지금 뭐죠? R이고 요게 차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 살하고 차를 1대1로 교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점에서 생산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R을 한 단위 증가시키고 그 다음 뭐죠? C를 한 단위 감소시키면 이렇게 교환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요 선상에 만약 여기 생산한다면 쌀을 더 받고 대신에 차를 약간 줄여가지고 교환해가지고도 이 점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런 짓은 할 이유가 없죠. 지금 요 짓은 할 필요가 없죠. 네.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그냥 내 혼자서 작업자족 하더라도 이만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는 할 만하죠. 원래 내가 음. 생산하는 건 요만큼밖에 생산 못 하는데. 근데 만약 교환하면 이만큼 더 소비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점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어느 게 더 생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생산 가능 옥상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거는 그림 잘못 그렸다. 이 수평으로 그러니까 평행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바깥쪽으로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되잖아. 아니, 네. 나는 생산을 요만큼 했지만 쌀을 좀 주고 대신에 뭐야 차를 이만큼 받으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잖아. 원래 생산 가능 곡선상보다. 네.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우리의 소비 규제 지표가 원래 그 이 자급자족 경제, 폐쇄 경제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소비 지표는 요 안에 있었는데 우리 소비 지표 요만큼 익스텐션 시켰고 좀 더 확장을 시킨 거잖아, 지금. 요만큼. 요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저 소비 가능 집합을 좀 더 확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베스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만약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1대1로 교환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니냐 이게지. 네. 그죠? 그러면 우리 소비 기회 집합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서는 그냥 어떤 게 생산 가능 곡선상에 뭐죠? 생산 가능 곡선상에
무차별 곡선이 가장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접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최적 생산이자 최적 소비가 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냐 이겠지. 만약 교환이 된다면. 최적 생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 하면 뭐죠? 이 선을 보고 무역선이라 그러는데 요 선을 보고 요 선을 보고 무역선이라 그러는데 무역선하고 생산 가능 곡선이 접하는 점을 찍는 게 최적 생산이 될 거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소비 가능 집합이 이만큼 늘어났잖아.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거기에서 또 뭘 찾으면 되겠어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최적 소비점이 되지 않겠냐 이게. 그러면 결국 이 나라는 무슨 짓 된 거예요? 쌀은 이만큼 생산해가지고 조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판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차를 이만큼 늘린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쌀은 수출하고 그 다음에 차는 수입해서 효용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 가능한 거죠. 요거 만약 최적 생산에서 만약 생산한다면 요즘이잖아. 네. 이전보다는 이 무차별 곡선이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훨씬 더 효용이 더 증가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경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적 생산하고 최적 소비가 하면서 소비를 효용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음, 응. 이게 뭐냐면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질문.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의 스케치고 그냥 네. 이거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같지 그지? 네. 이거를 가령 뭐 파이썬으로 짜올 조는 파이썬으로 짤 수 있겠냐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있겠지 그지?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